저는 무릎 통증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무릎을 움직이세요. 아프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걸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측근남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곳 중 하나가 무릎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은 움직이지 않을수록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움직이지 않다 보면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뼈와 연골, 근육, 인대가 약해져 무릎 통증이 만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에 강한 통증이 있을 때는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아프다고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고 연골 마모가 진행되고 통증이 만성화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릎 좀 펴고 삽시다입니다. 지은이는 구로사와 히사시의 3인,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는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현재 사회의료법인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동요법이 무릎 통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되면서 그가 만든 운동요법은 현재 무릎 치료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방법과 주의할 점, 운동 효과를 자세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특히 1분 체조는 눕거나 앉아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체조들입니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병원 훌쩍 뛰어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1분 체조를 통해 운동 치료야말로 무릎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 90%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최근 들어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5년 도쿄대 의학부 연구팀이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중장년층 무릎 통증 환자 수는 약 2,400만 명이었습니다.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예비군을 포함해 약 3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90% 이상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오랫동안 무릎에 하중이 실리면서 연골이 닳아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변형되는 질병이죠. 일을 하거나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무릎에는 큰 하중이 실립니다. 특히 걸을 때는 몸무게의 5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데 이러한 부담이 계속되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무릎 관절은 넙다리뼈와 정강뼈의 관절면이 접하는 부분으로 그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담당하는 관절연골과 반달연골이라 불리는 연골 조직이 있습니다. 관절연골과 반달연골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닳는데 깎인 연골 조각이 관절 주머니 안쪽의 윤활막을 자극합니다. 윤활막이 자극되면 우리 몸은 연골 조각을 외부의 적으로 인식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윤활막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생리활성 물질의 일종이 분비됩니다. 원래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했을 때 외부의 적을 공격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지만 연골 조각을 외부의 적으로 인식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부쩍 증가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일본의 총 인구수는 전년도보다 약 26만 명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32만 명이나 증가한 3,588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 또한 남성 81.25세, 여성 87.32세로 해마다 늘어나 고령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고령일수록 발병하기 쉽고 일본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약 60%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 수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동차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편리한 이동시설까지 보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기회가 줄어들면서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머물러 운동량은 더욱 부족해집니다.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뼈와 연골, 근육이나 인대는 매일 몸을 움직여 적절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조금씩 약해집니다. 현대인은 일부러 시간을 내 운동하고 근육과 인대에 적절한 자극을 줘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만입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을 초래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서거나 걷기만 해도 관절에 큰 부담을 줘 관절 연골이나 반달 연골이 쉽게 손상됩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적절한 운동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케이스. 어떤 치료도 효과 없던 무릎 통증, 다리 올리기 체조로 사라지다. 도쿄에 사는 요시다 토시오 씨의 취미는 등산으로 정년 퇴직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사이타마현이나 도쿄의 오쿠타마에 있는 산을 찾을 정도로 등산을 즐겼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도쿄 하치오지의 다카오산을 올라가던 중 오른쪽 무릎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곧바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보니 열이 나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튿날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집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부종의 원인은 관절 수종으로 염증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며 물을 빼고 히알루론산 관절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요시다 씨는 진통제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붙이는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갔죠. 잠시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3일이 지나자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통증이 다시 나타났고 일주일 후에는 무릎이 붓고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요시다 씨는 이전에 갔던 병원에 가서 동일한 치료와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름에 한 번씩 3개월간 동일한 처방을 받았어요. 하지만 재발이 반복되고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요시다 씨는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찰 결과 오른쪽 무릎에 부종과 열감, 관절 수종이 확인되었으며 오른쪽 무릎의 가동 범위는 120도였습니다. 또한 염증이 심각했습니다. 증상과 함께 저는 요시다 씨의 체중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신장 169cm에 체중 76kg으로 표준 체중이 훌쩍 넘었죠. 이 상태로는 무릎에 큰 부담이 가해지니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스팩을 사용해 오른쪽 무릎을 찜질하고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다리 올리기 체조를 매일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달 후 오른쪽 무릎의 부종이 가라앉아 아이스팩 냉찜질에서 온찜질로 바꿨죠. 다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시다 씨의 체중은 68kg까지 줄었고 오른쪽 무릎의 부종과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릎의 가동 범위는 145도로 회복되었으며 지금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개선된 요시다 씨는 최근 들어 다시 등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릎 통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악순환을 초래한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운동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주장하며 무릎 통증 치료법의 상식을 크게 뒤엎었습니다. 이전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보통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죠.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게 안정을 취하며 신체의 회복력을 믿고 치유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만 취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하죠.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 연골의 부담이 가해져 마모가 더욱 진행됩니다. 안정과 더불어 진통제를 복용하면 무릎 통증은 가라앉지만 예전처럼 무릎을 사용하면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있는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증이 시작됩니다. 기존 치료법은 이러한 염증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에 반해 제가 추천하는 운동치료법을 실천하면 2, 3주 후부터 통증이 가라앉게 되고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이 늘어나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자연스럽게 단련되어 관절 연골의 마모도 억제됩니다. 그로 인해 무릎 관절에 염증이 쉽게 생기지 않고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죠. 통증이 줄면 환자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무릎 관절이 한층 안정되어 통증도 점점 더 사라집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지속하면 무릎 통증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극소수다. 보통 무릎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나타나면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약물치료, 운동치료, 장비치료, 온열치료, 주사치료, 재활치료 등의 보존치료를 시행하죠. 증상이 가벼우면 찜질을 하거나 약을 바르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거나 히알루론산 관절 주사 등의 치료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기 어렵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술까지 고려합니다. 그러나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극히 드뭅니다. 위쪽의 피라미드형 그래프는 무릎 통증의 중증도와 환자 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면적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환자 수이며 그래프 위로 갈수록 중증임을 나타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환자 수는 약 2,400만 명으로 추정하며 그중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그래프 상단의 약 7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99% 이상의 환자는 보존치료로 통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보존치료 중에서도 특히 운동치료가 중요합니다. 운동치료는 염증을 억제하고 무릎 통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운동치료 효과는 약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운동치료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릎 통증 치료법입니다. 치료 케이스. 몇 년 후 걷지 못할 거라던 환자. 헬스장과 골프장을 다니게 되다. 골프가 취미인 오가와 야스요 씨는 육아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을 때부터 골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지만 이튿날이면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몇 해 전 봄, 오랜만에 골프를 치는데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욱신거리며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급하게 찾아간 근처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히알루론산 관절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며칠간 집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정형외과를 찾은 오가와 씨는 앞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 히알루론산 관절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걷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가와 씨의 친구가 그의 상태를 듣고 잡지에서 본 무릎 체조를 알려주었고 몇 주 후 오가와 씨는 저희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 무릎 상태를 확인한 결과 오른쪽 무릎 연골은 거의 닳았고 왼쪽 무릎도 연골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가와 씨는 제가 쓴 기사를 읽고 이미 다리 올리기 체조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증상도 가라앉았다고 말하기에 2, 3개월 정도 더 체조를 계속한 다음 발목에 중량 밴드를 차고 체조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가와 씨가 진료를 보러 왔습니다. 경과를 들어보니 중량 밴드를 구입해 조금씩 무게를 늘렸고 지금은 2kg짜리 중량 밴드를 차고 체조하고 있습니다. 주 1, 2회 정도 헬스장에 다니고 있으며 골프도 다시 치게 됐고 계단도 걱정 없이 오르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심각하게 재발하지도 않는다고 웃으면서 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적절한 운동이 무릎 통증을 없앤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가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통증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은 2004년 외국의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움직이면 염증을 일으키는 윤활막과 연골세포에 일정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이 작용해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염증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 2. 염증 완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3. 무릎 관절의 연골 성분이자 무릎 관절 조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콜라겐 및 프로테오글리칸 생성 증가. 이처럼 무릎 관절을 움직여 통증을 개선할 수 있지만 무릎에 강한 힘을 주면 오히려 염증이 악화되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운동치료에서 무릎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1에서 3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 내 염증을 억제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무릎 통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릎 관절에 강한 힘을 주면 효과는커녕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강한 힘을 주거나 격렬한 운동, 장시간 무리한 운동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정만 취하는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무릎 통증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행 상태에 따라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기도 하는데 부종과 열을 치료할 때까지 운동 치료를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항염증 효과로 인해 무릎의 부종과 열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고안한 운동 치료는 무릎이 많이 부었거나 열이 많이 나도 통증 없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릎 체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릎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근육을 만들어라. 국제골관절염 학회에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로 근력 강화 훈련, 유산소 운동, 가동 범위 확대 3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연구자와 의료 종사자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때는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을 단련해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의 넙다리 네갈래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은 허벅지 앞면에 있는 근육으로 넙다리 고등근, 가쪽 넓은 근, 중간 넓은 근, 안쪽 넓은 근의 집합체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움직임 외에도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을 단련하면 무릎이 안정되고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통증이 줄어듭니다. 운동치료로 넙다리 네갈래근을 단련하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증상이 크게 개선되며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격렬하고 어려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든 다리 올리기 체조를 꾸준히 실천하면 힘들이지 않고 넙다리 네갈래근이 단련되어 무릎 통증이 개선됩니다.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리 올리기 체조는 제가 40여 년 전에 고안한 대표적인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운동 치료법입니다. 다리 올리기 체조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식과 누워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가지 모두 무릎을 펴고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에서 10cm 정도 올리고 5초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다리를 바닥에 내린 다음 1, 2초 쉬는 매우 간단한 체조입니다. 2가지 방식 모두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도해 본 후 자신에게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다리 올리기 체조를 하면 넙다리 네갈래근, 엉덩허리근, 복근이 강화됩니다. 통증 치료에서는 무릎을 지탱하는 넙다리 네갈래근을 단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은 나이가 들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약해지기 쉬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힘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이 악화됩니다. 이 근육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면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가능한 천천히 실시해야 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움직여야 넙다리 네갈래근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 강화 체조 1. 앉아서 다리 올리기 1.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 왼쪽 무릎을 최대한 쭉 펴고 뒤꿈치를 바닥에 댄다. 2. 발목은 직각으로 유지하며 왼쪽 무릎을 편 채 다리를 바닥에서 약 10cm 정도 천천히 올린 다음 약 5초간 멈춘다.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온 후 1, 2초간 휴식한다. 3. 1, 2를 10회 반복한다. 오른쪽 다리도 똑같이 실시한다. 왼쪽과 오른쪽 시작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레벨업. 앉아서 다리 올리기 체조를 10회 반복하는 데 익숙해지면 500g에서 1kg 정도의 중량 밴드를 착용한 후 실시한다.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 강화 체조 2. 누워서 다리 올리기 1. 천장을 보고 누워 오른쪽 다리를 쭉 편다.
왼쪽 무릎은 세우고 직각 이상으로 굽힌다. 양손은 힘을 빼고 양옆에 편하게 내려놓는다. 2. 오른쪽 무릎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10cm 정도 천천히 올린 다음 약 5초간 멈춘다.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온 후 2, 3초간 쉰다. 3. 1, 2를 10회 반복한다. 이어서 왼쪽 다리도 똑같이 실시한다. 왼쪽과 오른쪽 시작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레벨업. 누워서 다리 올리기 체조를 10회 반복하는 데 익숙해지면 중량 밴드를 착용하고 실시해도 좋다. 무게는 500g부터 시작해 익숙해지면 1kg에 도전해보자. 단 무리는 금물. 오늘의 책에서는 무릎 통증의 원인과 잘못된 인식, 비수술 치료, 운동 치료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운동 치료로 효과를 본 사례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1분 체조만으로 무릎 통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희망적인데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주위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면 실천해 보도록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프다고 무작정 약이나 병원에 의지하지 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